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예쁜 수선화를 수놓고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수선화에 잎을 수놓을 건데요. 267번 실 3가닥을 사용해서 체인 스티치 했습니다. 체인 스티치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일정한 크기로 촘촘하게 수놓아 주셔야 예쁜 질감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바깥쪽에 외곽선 라인을 따라서 술을 먼저 놓고 속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약에 스티치 설명이 지금 영상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바로 이전 1편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스티치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줄기를 채워볼 건데요. 262번 조금 더 진한 색상의 초록색 실을 사용해서요. 스플릿 스티치로 촘촘하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플릿 스티치는 면을 채우기 굉장히 좋은 스티치예요. 줄기 윗부분을 수놓을 건데요. 사선결로 세틴 스티치 했습니다. 수선화는 영상처럼 잎이 다 있다고 뒤에 완전한 잎이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투명 안경을 낀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보신 다음에 잎을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작업으로 백스티치를 2개 수놓아 주시고요. 그 백스티치 밑에 바늘을 넣고 바늘 밑에 실을 감아서 버튼홀 스티치를 2개 만듭니다. 그런 후 매듭의 개수를 늘려볼게요. 버튼홀 스티치를 2개 마저 만들고요. 마지막 버튼홀에 한 번 더 수놓아서 매듭의 개수를 늘려 3개로 만듭니다.
다음 단에서는 만든 버튼홀을 그대로 하나씩 다시 수놓아서 3개를 만들어 주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끝에 하나 더 수놓아서 4개로 매듭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앞서 만든 버튼홀들을 수놓고 마지막 버튼홀 스티치에 하나 더, 즉 2개를 수놓아서 매듭의 개수를 최대 5개까지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늘어난 수선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 그 위로 5개의 동일한 숫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매듭의 개수는 늘리지 않고 만들어진 버튼홀에 하나씩 수놓아서 동일하게 5개 수놓아요. 이번에는 시작 버튼홀을 건너뛰고 가운데 3개만 쪼르륵 매듭을 수놓아 주시고 마지막 버튼홀은 건너뛰어서 3개만 수놓고요. 동일하게 한 번 더 3개를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작과 끝은 건너뛰고 가운데만 하나 버튼홀 수놓아 주시고요. 원단 바깥으로 나간 뒤 얇은 실 301번 한 가닥만을 사용해서요. 카우칭하듯 직조된 실을 원단에 고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은 듯한 올록볼록한 질감의 잎을 만들 수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투명 안경을 끼고 이파리가 마저 온전하게 있다고 가정해 주시고 아래에 백스티치를 2개 수놓아 주시고 그 위로 버튼홀을 2개 쌌습니다. 그런 뒤 끝에만 매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버튼홀을 3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또 출발해서 끝에만 매듭을 하나씩 더 만들어서 총 2개씩 만들어서 4개로 매듭의 개수를 늘립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5개까지 매듭을 확장해 볼게요. 다섯 번을 한 번 더 동일하게 1:1 대응하듯 수놓아 주시고요. 이번에는 시작과 끝 매듭만 건너뛰고 중간에 3개만 버튼홀 스티치를 해서 매듭을 3개로 줄여주시고요. 이번에도 시작과 끝만 건너뛰고 가운데 하나만 수놓아서 하나의 매듭을 만듭니다. 원단 바깥으로 나가서 직조된 실을 고정하고 얇은 실 한 가닥을 사용해서 카우칭하듯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를 원단에 고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쭉 수놓다가 만약에 영상처럼 살짝 시작 밑둥 부분이 너무 공간이 좁다 할 경우는 백스티치를 하나만 수놓아서 시작할게요. 버튼홀을 동일하게 하나만 해주시고 그 위에 하나의 버튼홀에 2개를 수놓아서 매듭의 개수를 늘려서 2개로 만들어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매듭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5개까지 매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매듭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고요. 시작과 끝 매듭은 건너뛰고 가운데 3개만 매듭을 수놓고 다시 한 번 더 3번의 버튼홀을 수놓고 마지막으로 시작과 끝만 건너뛰고 가운데 하나만 버튼홀을 수놓은 후 원단 바깥으로 바늘을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좁은 틈 사이에서 나온 이파리도 수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수의 활용 점정인데요. 디테스트 버튼홀 스티치를 동일하게 할 건데요. 울사를 2가닥을 사용했어요. 주로 울사 1가닥만 통째로 바로 사용하는데 저는 2개를 잘라서 2가닥을 귀가 큰 바늘에 끼워서 사용했습니다. 주로 귀가 큰 자수 바늘 1호나 3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백스티치를 총 8개 수놓으며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 아무 곳이나 백스티치 한쪽 끝에서 바늘을 놔서요. 바깥쪽을 향해서 백스티치 밑에 바늘을 꽂고 바늘 밑에 실을 감아서 버튼홀 스티치를 8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개를 쌓았다면 그 위에 한 번 더 8번을 쌓아 볼게요. 버튼홀 스티치 밑에 바늘 넣고 바늘 밑에 실 감아서 2번째 단을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수 기법은 수선화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입체적인 컵을 수놓거나 그릇을 수놓을 때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8번을 한 번 더 수놓아 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가 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포인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버튼홀 하나에 하나를 수놓고요. 그 다음 버튼홀에는 2개를 수놓아서 매듭의 개수를 늘려봅니다. 다시 또 버튼홀 하나에 하나를 수놓고 그 다음 버튼홀에는 2개를 수놓고 즉 매듭을 1개, 2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계속 매듭의 개수가 총 13개까지 늘어나면서 프릴처럼 끝 봉오리가 나풀나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은 중앙으로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때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301번 실 4가닥을 뒤에서 묶고 원단 바깥으로 나온 후 가위로 잘라서 수술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다시 묶은 실을 아래에서 위로 놔준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번에는 질감을 조금 더해 볼 건데요. 474번 애플톤 눈 1가닥만 바늘에 끼워서요. 백스티치 직선 하나만 수놓고 그 직선 위에 8번의 버튼홀 스티치를 계속해서 쌓으며 밧줄처럼 한번 위로 길어지게 만들어 볼게요. 그
그런 후 끝으로 바늘을 나가서 고정해 주시면 수선화의 가운데 배꼽선 같은 질감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질감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백스티치를 활용해서 904번 세 가닥으로 촘촘하게 레터링을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한 자수는 다리미로 다린 후 캔버스에 배접해 볼게요. 이렇게 캔버스 위에 어느 정도 사이즈를 올려서 원단을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뒤집은 후 남는 실을 길게 뽑아서 준비하신 다음에 지그재그로 원단을 위아래를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약간 특징적인 게 제가 가운데 부분부터 한쪽 방향을 향해서 채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앙부터 시작해서 한쪽 면을 채우고 다시 중앙으로 와서 반대쪽도 마저 배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됐다면 살짝 캔버스를 돌려서 이번에는 반대쪽 위아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중앙부터 지그재그하며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끝을 날렵하게 접어서요. 이런 식으로 실을 안쪽으로 넣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원단 전체를 꿰면서 바늘로 꿰어가면서 예쁘게 각 잡은 원단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잘 묶고 자르면요, 이런 식으로 각져서 깔끔한 원단 모서리를 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작품이 완성됐는데요. 이번에 굽은 식물들만 모아서 아주 예쁘게 수놓아 봤습니다. 두 편의 긴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끝까지 수놓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조금 더 캐주얼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